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고 FBI는 클린턴에 대한 이메일 재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국 대선 막판 판세를 점검해보고 미국인의 선택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대선 막판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아직까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FBI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재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에 트럼프가 정말 맹추격을 했고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메일 재수사 방침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이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사실 승기를 굳혀나가고 있었거든요. 미국 언론들에서 사실은 이제 힐러리가 거의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그 FBI의 재수사 방침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혼조세, 정말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거의 동률을 이루는 여론조사도 많고요. 네. 많이 나봤자 3%포인트에서 4%포인트, 그 대부분이 오차 범위 이내여가지고 누가 승리할지는 지금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기 투표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체 등록 유권자의 27%에 해당하는 3,900만여 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기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하는 날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어서 다 같이 투표를 하러 가고 그 이후에 뭐 일정이 있으면 이제 볼일을 보러 가고 이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날짜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꽤 많이 확보를 해둔 편이에요. 9월 말부터 조기 투표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히스패닉 인구의 조기 투표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들, 언사들을 계속하면서 히스패닉들의 어떤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한 어떤 효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조기 투표 판세로만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다소 앞서 나가는 그런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합주에서는 흑인 투표율,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낮고 백인들의 조기 투표율이 좀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이 조기 투표도 뚜껑을 열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판세가 안개 속입니다. 미국인들의 마음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 국민 중에 8명은 트럼프보다, 10명 중에 8명이죠. 트럼프보다 힐러리 당선을 지지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아시아 국민들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갤럽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조사 기관에서 8, 9월 달에 전 세계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4만 명 이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 압도적으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중에 이제 폴란드나 뭐 또 콜롬비아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보였죠. 전반적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 44%,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3%로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45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딱 한 나라의 국민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것도 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뭐냐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보다 일을 더 잘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 오바마보다 잘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할 거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한 70% 넘게 한 80% 가까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대통령보다 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대답이 한 70%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세계인들도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만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지도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클린턴에 유리하게 일단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대선 기간 동안에 힐러리는 이메일 스캔들로 계속해서 곤욕을 치러왔는데요.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지율 차이가 좀 많이 나다가 이 이메일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또 지지율이 많이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FBI에서 무혐의 종결이 됐어요.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FBI가 이 힐러리의 이메일 재수사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한 것은 힐러리 캠프에는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추가로 이메일을 확보했다, FBI에서. 그래서 이 추가 이메일에 기밀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기밀이 들어있는 이메일들을 개인 계정으로, 그러니까 보안이 취약한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고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FBI가 무혐의로 정리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클린턴 캠프로서는 이게 반가운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BI가 이렇게 종결을 해준 것이 파급 효과를 가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 쪽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FBI가 클리어를 해줬다, 이게 다 정리된 문제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 같고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정말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FBI가 재수사를 시작했을 때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호재 중에 호재였거든요. 트럼프는 사실 다 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게임에서 구사일생의 기회를 얻었다가 사실 FBI가 다시 이렇게 무혐의다, 수사 종결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모두가 유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역시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한반도 안보 이슈, 여러 가지 외교 이슈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 동맹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관련해서 한미의 어떤 동맹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힐러리 클린턴 역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한국이나 그런 동맹들이 방위비를 조금 더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통상 마찰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분노한 표심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 그 백인 유권자들, 백인 노동자들의 어떤 분노한 표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독일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떤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안보 무임 승차론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한국이나 사우디 그리고 독일 같은 부자 나라들이 왜 이렇게 비를 조금밖에 분담을 안 하느냐,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고요. 한미 FTA를 포함해서 각종 무역 정책, 무역 협정들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미 FTA는 사실상 이렇게 재협상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단호한 입장이긴 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거친 언사까지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어서 추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나 안보 지형에 조금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임승차론, 그다음에 미국 철수, 자체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순실 사태 속에서 이런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변화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한국이 이제 그 옛날에 한국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요. 또 수많은 이제 환난을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대한민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과 조직으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기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무슨 한미의 FTA 이거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노동자 일자리 100만 개 빼앗아갔다고 이게 한미 FTA를 얘기할 정도니까 이 한미 FTA 재협상하자라고 얘기할 거고요.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동맹 전체를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할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 지금 1조 원 정도 내는데 50% 가지고 안 된다, 100% 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런 그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 이것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반미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반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구조화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그 전반적인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아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피봇 투 에이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먼저 제안을 해서 그것을 중국에 대한 대견제 전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선에서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FTA 문제도 자신이 국무장관 시절에 FTA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재협상하자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트럼프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반도 정책과 대한국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국이 순실 사건 때문에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한국 정도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좀 자신감을 갖고 이런 문제를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안보 동맹은 굳건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됐을 때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겠군요. 굉장히 커진다고 봐야죠. 네. 자, 미국 대선에 북한도 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좋겠다라고 노골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기 위해서 북한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북한이 이제 이 트럼프 후보를 제대로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8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트럼프는 미국 개혁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때 개혁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개혁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악당이라고 그러고 보일러가 끓고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햄버거를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지만 트럼프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이런 거죠.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흥행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흥행을 시켜야 차기 행정부하고 미국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일 날이 대통령 선거인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날짜를 고르라고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제 통과되는 날짜가 있을 텐데요. 그 두 개 중에 적절한 날짜를 잡아서 북한이 그런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10월 15일 날 무수단 미사일 발사해서 실패했고 20날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한 2주가 지나가는데요. 그 전에 북한이 4월 15일부터 무수단 미사일 발사한 걸 보면 통상 1, 2주 단위로 계속해서 발사하고 실패하고 발사하고 실패했던 그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무수단 미사일을 한 번을 제외하고 계속 실패를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올지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 기자, 그런데 미국 대선 틈새를 노리는 건 비단 북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알카에다나 IS,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보 당국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알카에다가 대선 전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대선 전날이죠. 네. 그 뉴욕주와 버지니아주 그리고 텍사스주 이렇게 3개 주에서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 관계 당국에 이제 비상 경계령이 떨어진 상태고요. 사실은 이렇게 테러 위협이나 이런 안보에 대한 위협, 우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 공화당으로서는 사실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우려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이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은 뭔가 구체화되거나 실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미국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우리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